여의도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친이 신당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사탄파이긴 합니다만 유승민과 또 결이 다른 친이당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이재호 의원도 있고 김무성 의원도 있고 정진석 의원도 있고 뭐 등등 뭐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 사람들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성공한다면 왜 자기들은 성공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또 탄핵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오랫동안 몸으로 실현해왔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또 유승민하고 표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얼마나 표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보수 우파에 시사하는 바는 큰데, 뭐냐 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한테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좀 애매하게 하지 말고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대한민국의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제1야당의 당대표 사람이 맨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 자기 정치인이라는 건 그것이 1%가 됐건 2%가 됐건 콘크리트 같은 자기 지지층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볼 때 그 사람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는 것이다. 그냥 얼기설기 모여있는 사람은 그저 한 방 치면은 그 모든 세력들이 다 흐트러지고, 그 모든 세력이 다 흐트러진다는 거는 다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남아있는 그 세력이 자기의 진짜 세력이고, 나머지 세력은 뜬구름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오는 사람한테 남아있는 세력이라는 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황교안 대표의 정치 생명은 아주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당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수 우파 진영이 지금 최소한도 이제 4개 정도로 나눠지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 유승민당, 그 다음에 이 전 목사님 중심으로 한 친이, 또 사탄파 2당, 그 다음에 한국당,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4개의 보수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거기다가 뭐 여차하면 정광훈 목사님도 기독당 또 만들는지도 모르겠고요. 실제로는 그 기독당이 지금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어려워질 거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단합해라, 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당제를 쓰고 있는 국가들은 국민의 의견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그 세부적인 안건에 관해서는 쓰고 있는 국가들은 국민의 의견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그 세부적인 안건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아주 큰 안건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 우파에 이제 올리기에는 동일하나 디테일한 데 있어서는 서로 다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통해서 지금 이 여당이 획책하는 게 그거거든요. 만약 연동형 비례가 되면 필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 보수인가에 대해서 보수 우파 국민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쪽이 보수 우파를 견인하는 우리 보수 우파의 맏형으로서, 혁명군의 본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판단을 하셔야지요. 자꾸 왜 보수가 이렇게 갈라지냐, 그거는 뭐 연동형 이 선거제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합종연횡을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는 당도 있고 결국은 같이 가는 당도 있는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 뭐 탄핵을 묻고 가자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절대 탄핵을 묻고 가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규명해야 되고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또 문재인을 끌어내린다는 데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같을 수 있고, 하여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는 연동형 비례 절대 돼서는 안 되지만 거기서도 우리 보수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하시고, 자꾸 보수 우파가 물리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뭐 하나가 돼야 힘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서로 아주 크게 동의하는 게 있고, 또 서로 아주 마이너하지만은 아주 작은 문제들이긴 하지만은 다른 게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동의해요. 근데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자, 아니다, 역사적으로 규명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유승민 같은 경우는 뭐 따뜻한 보수라고 해서 결국은 세금을 올리고 또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늘려야 된다, 그거는 진보적 보수다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 우파로서는 조심해야 될 공약이거든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수 우파의 아이디올로기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경제정책 말고도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약간 공동체 사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보수 우파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하고, 또 그거를 그런 데서 약간씩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공화당은 동성애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뭐 중도 보수로 가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아니 지금 뭐 왜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의 가치에 동의하면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데는 가치의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도 스탠스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한국당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한국당에 지지할 사람들이 확실하고 선명한 자기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거죠. 공화당에 오게 되고, 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결국 뭐 친이 이명박 당이나 아니면 유승민 당이나 이렇게 가게 되고 뭐 그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가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연동형 비례가 통과되는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큰 이슈에 있어서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같이 가서 우리가 탄핵 63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천히 우리 공화당이 말한 대로 정리가 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좀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한 63명은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해 왔고요. 또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이슈가 뭘까, 그리고 우리 이슈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 대로 모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